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9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새가 날아든다의 유일한 비정치 쇼양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정치 얘기보다는 일상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여기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확실히 이제 이 봄이 된 것 같아요. 느껴지는 게 참 못 느꼈다가 그 여성분들의 옷을 보면서 아 봄이 왔구나. 이거 좀 위험한 이야기 아니죠? 뭐가 위험해요 이게? 여성분들 이야기만 나오면 그러니까, 조마조마해가지고. 남성분 얘기 하려고 했어요. 남성분들의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나다닐 때 남자들 옷은 사실은 계절이 바뀌고 요즘 산에 가니까 남성분들 레깅스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예. 큰 차이가 없는데 여성분들이 옷이 확실히 그 색깔이 밝고 환하다 보니까 제가 잘 못 느꼈다가 그때 그 합정동을 갔는데 예. 합정동에 이렇게 갑자기 홍대 가는 쪽에? 예. 왜냐하면 일단 연령대도 우리 동네랑 달라요. 거기가 확실히 젊어. 갑자기 무슨 몇십 명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깜짝 봄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강원도에서 얼어 죽었잖아요. 눈 20cm 와가지고. 네. 어저께 지금 녹화하는 시간 말고 어저께 강원도에 폭설이 내리고 눈 20cm 와가지고. 5월 달인데. 예. 아하. 이것이 지구 온난화의 이거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기 진작을 늦추지 마시고. 자 어쨌든 우리 봄처럼 해맑은 기운으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하고 있는 요즘에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 뭐지 연예인인데 일반인에서 뭐 연반인? 연반이라고 표현하더라고 나도 이제. 그래? 근데 그게 말이 입에 좀 안 붙어. 더 좋은 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연반인은 잘 안 붙는 단어라서 더 좋은 거 없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 옆에는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사충입니다. 등산에 꽂힌 오사충입니다. 네. 요즘 등산하세요? 한 번 했어요. 어느 산 갔다 오세요? 네? 어느 산? 계속 이렇게 조깅만 하고 막 그러다가 네. 등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느 산 갔어요? 그래서 청계산 한번 청계산 들고 좋죠. 청계산 우리 동네 좋아. 뒷산 네. 딱 청계산 돌고. 좋죠. 저도 주말에 아차산 또 갔습니다. 네. 그렇구나. 나도 원래 따로 타이밍상 남산 한번 갔다 왔었어야 되는데 요번에 한번 쉬었는데 어린이날 잘하면 갈까 하고 있어요. 어린이날 오케이. 남산. 네, 좋습니다. 네. 어린이날 자, 행사 없구나. 원래는 진짜 옛날에 진짜 피크거든 어린이날이. 야, 진짜 왕년의 기밀이. 진짜로. 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내가 아는 형 중에 가평에 펜션 하는 형 중에 장사 진짜 잘 안 되는 형이 한 명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장님이 그러는 거야. 그 집에 손님 찼으면 가평에 다 찼다는 거야. 그 정도라 그걸로 판단하거든요. 기밀이 울컥했어. 근데 이제 어린이날로 판단했었어요. 옛날에 MC들은 어린이날 때 일이 없으면은 쟤 좀 많이 잘 안 나가는구나 해서 이거고요. 감옥에 있구나. 원래 들어온 애들이 계속 들어와.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뿌려준단 말이에요. 행사를. 형 뭐 시간 돼요? 뭐 어디 누구 돼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뿌려주는데 지금은 그런 거 문의 전화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작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올해는 엄청 축소해서 하나 봐 이게. 아니면 나한테만 없는 거 아니야? 어디서 다들 꽉 차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백신 맞을 나만 지금 때까지. 적응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백신 맞고 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래요? 예. 아니 뭐 제일 먼저 나는 백신 맞은 개그맨으로 해가지고 이슈를 내가지고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써라 나는 괜찮다. 병원 가서 대기해요. 나는 나는 그래. 괜찮다 해서. 백신 맞은 게. 이걸로 마케팅을 해야겠다. 백신 맞은 개그맨이야. 네. 괜찮네. 자 그리고 우리 그 옆에는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요즘 그 1kg 찌셔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고. 오늘 말하면 어떡해. 네. 오늘 네. 급 쪘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다음 주에 급 빼가지고 다시 나오죠. 네네네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 웃기게 남자분들은 1kg 찐 것 같아 별로 반응이 없거든. 여자분들은 당황을 해 항상 보면. 그게 너무 재밌어. 운동하고 자야 돼요. 네? 운동하고 지쳐갖고. 네. 그러니까 보통 남이 해주잖아 밥을. 근데 네. 혼자 있으면 혼자 먹게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럼 아이스크림 먹고 자야지. 샤워하고 이렇게 다 자버려요. 그러면 살이 4kg가 쭉 빠지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정말 그러고 빠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운동하다 지쳐서 잠드는 거 네.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도 어떻게 좀 요즘에 운동 꾸준히 하고 계세요? 예, 뭐 산에도 가고, 네. 뭐 뛰 댕기고 하는 거죠. 뭐. 그리고 5월이니까 그래도 우리 저기 어린이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너희들, 네. 너희들 인생 끝난 거야. 태어났으면 끝난 거야. 아니 이제 얘네들이 또 언젠가 10년 뒤에는 또 우리 또 투표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초등학생 애들이 네. 새날을 들어라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똑바로 해라.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여러분도 아마 느낄 거예요. 뭐 TV 틀면 항상 나오는 얘기. 코인이 어떻다.
뉴스에도 맨날 코인 얘기가, 그러니까 안 누르던 사람도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리고 내 주변에도 이제 슬슬 막 코인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예전에 몰랐는데. 그래서 오늘은 물론 실질적으로 뭐 코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누구 코인 탔어, 뭐 정치 코인 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김일이 코인 탔어. 그렇지, 이런 거. 뭐 누가 그래서 잘 망했지. 나가면 누구 코인 탔어, 뭐 이런 것처럼. 뭐 한때는 뭐 주식 코인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예. 뭐 무슨 뭐 부동산 코인, 뭐 정치인, 뭐 테마 코인,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 코인의 세계, 코인 월드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 첨단 시스템으로 네, 첨단 시스템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공평하고 네. 무작위 아주 시스템입니다. 신나게 아주 돌려주셨습니다. 자, 저는 2번이고요. 저는 4번입니다. 오늘도 1번입니다. 1번. 자, 예. 그럼 우리 오사친구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90회 됐어요. 예. 코인 월드라는 주제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진행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오늘 코인? 아침에 이거 주제 준비하고 스토리 짜면서. 코인 가지고. 코인 잘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제가 코인으로 한정져서 그럴 수도 네,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러다가 뭐 해도 되는데. 다른 거를 이렇게 순신장군 하긴 얘기해도 했는데 하고 지우고 막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계속 이제 운동만 하다가 이제 두 발바닥이 다 벗겨진 거예요. 왜요? 물집으로 너무 얼마나 심하게 빡세게. 운동을. 와. 빡세게 아니라 내가 요즘에 너무 화가 나. 뭐 때문에 그 화가 많아지셨어요? 정치, 코인, 주식, 이런 부동산 거, 그러니까 뭔가 뭐 안 하면 뭔가 그죠? 뒤쳐져 있는 그러다가 느낌 들잖아요. 금요일 날은 기절을 했어요. 그러다가 토요일 날은 운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동네 뒷산이 있거든요. 뒷산을 싹 올라가서 거기가 이제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높은 산도 있고 좀 낮은 산도 있는데 쭉 걸어 올라가서 하이킹 코스예요. 쭉 걸어 올라가서 있는데 거기 옆에 이제 산채 비빔밥집이 다 있거든요. 거기가 코스예요. 높은 산 올라가서 비빔밥 먹고 낮은 산 올라가서 비빔밥 먹고. 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음악이 딱 옛날 음악이 딱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듣다 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피식 웃었어요.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불어 선생님이 되게 낭만적이었어요. 여자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인데 어. 굉장히 낭만적이었어요. 그리고 남자 옛날에 부러워하는 선생님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샹숑 막 그러면서 샤브샤브. 그러면서 이제 대학 우리 수학여행 가면 불어 선생님을 노래를 시켰는데 이 불어 선생님이 이 노래를 불러주고 그다음에 돈 벌으래서 이거 하신 거 아닐까? 그거밖에 몰라. 우리 대학교 때 되게 그 예전에 그 헤비급 그 태권도 그 상비군까지 했는데 이 형 무릎 부상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태권도를 이제 때리셨거든요. 근데 이 형이 약간 과묵해. 그리고 이제 강호동 같이 이렇게 유도나 레슬링 같은 헤비급이 아니라 태권도 헤비급이라서 굉장히 몸이 핏하면서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그 형이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 형이 과묵해. 책임감도 강하고 회장이었어. 그래서 딱 그러는데 그 형이 우리 때는 노래방이 없으니까 소주병 주고 이렇게 숟가락 주고 노래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그 형이 아무 말도 안 하다 고개를 탁 숙이고 눈을 감고 고개를 딱 들면서 이런 노래를 항상 불렀어요. 일송정 푸른 소를. 그 약간 그 옛날에 선구자라는 노래가 뭔가 조국 장관 성악, 느낌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노래를 이런 노래를 되게 많이 불렀어요. 선구자. 그래서 그 비빔밥집에서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옛날 고등학교, 대학교 생각이 났지. 그래서 선구자 나오네. 예. 하긴 그게 뭐 일반적으로 막 들리는 음악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옛날에 이 노래를 되게 많이 불렀어요. 그다음에 그 통기타 가수 해바라기 그 아저씨 노래도 되게 많이 사랑으로. 부르고. 예. 끝날 때 안 끝나는 노래. 아하만 들어가면 몇 번 더 나올지 한 모른다. 4번 정도 나올 거야. 다음 가수가 안 오면은 계속 하시잖아요. 야, 여자분들만 그다음에 남자분들만, 자, 우리 20대 분들만 뭐 해가지고 맞아, 하다 보면 맞아. 이것만 갖고도 10분 이상 하시더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확 났었고 제가 코인하면 지금도 이제 멘탈이 붕괴돼서 안드로메다까지 이제 가는데 제가 이더리움 있잖아요. 500코인이나 있었어요. 잠깐만. 500개? 곱하기 이더리움 300 해봐요. 500개가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300만 원 아시는 하죠. 분이 무슨 가상화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라. 뭘 만들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복잡하다 하다가 화가 났어. 내가 이거 산다 내가. 내가 이제 열이 받아갖고 내가 사 내가 그래갖고 500개를 샀어요. 그 당시 얼마였습니까? 진짜 이 얘기하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제가 10,000원에 샀어요. 지금 얼마인데? 320만 지금 370만 원 그러잖아요 지금. 320만 원. 제가
야, 이거 자, 이더리움 곱하기 500 합니다. 네. 집사람 주고 나 독립할 수 있는 내가 내 인생 최고의 기회를 내가 독립자금. 야, 진짜 그 날렸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거지. 그때 5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네. 420만 원에 팔았어요. 80만 원 보내보고. 마이너스 나고 이게 뭐야 장난해? 자, 여러분들이 아직 안 놀라시는 것 같아서 네, 15억 원 아칩니다. 15억 대입니다. 아. 현재 시세로만 해도 15억 바닥에다 정도는. 버린 거냐? 그러니까 15억 되는 얼마- 돈을 얼마 전에 그 굉장히 삼성전자 오래전에 직원이 했어요. 2억 넣었다가 그게 이제 400억 돼서 퇴직했다는 그런 소식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사실 퇴직하고 나서 이제 다시 통장을 까보니까 650억이 돼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이제 그 사람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러워하는데 그 사람은 그 처음에 2억을 넣고 8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봐야죠. 진짜 만약에 그게 대단한 거예요. 오사충기님이 예. 500만 원 넣고 8년을 기다렸다면 아, 근데 이거 좀 그거 아까운 것 아니죠. 같아요. 왜냐하면 네. 500만 원은 사실은 오사충기님 정도면은 없어도 사는데 큰 무리 없었잖아. 아 근데 너무 무서운 게 어. 이게 돈이 떨어지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핸드폰에 무슨 엄청 지갑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무슨 맞아. 이 세큐리티 코드가 맞아. 이건 못 외워. 그 메모를 해둬야죠. 문신을 하든지. 핸드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돈 떨어지고 바로 그랬는데 그러면 만약에 핸드폰을 네. 뭐 바꾸면은 나는 어떻게 그 테크놀로지를 몰라요. 그걸 원래 네,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어.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 제가 됐었어도 내가 봤을 때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통장에 뭐 몇백억 있는데 비번을 몰라서 못 찾는 사람 예. 오사충기님 얘기 될 뻔했네. 아무 생각 없어갖고 어. 내가 이번에 진짜 그거 집사람한테 주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그랬었고 그다음에 아니 뭐 아내분한테 뭐 많이 뭐 돈 잡힌 게 있으세요? 뭐 갖고 그런 게 나와야 있어, 돼요? 그런 게 그래. 뭐 갖고 나와야 돼요? 아유 어떻게 갖고 나와? 못 아니, 나와야지. 돈을 갖고 나와야 되냐고. 그러다가 저번에 이거 쭉 보다가 그런데 이걸 보면서 그러면 돈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지난번에 한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한화 이야기. 네네. 한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그 가장 높은 빌딩이 63빌딩이잖아요. 원래 그 63층이 아니래요. 50몇 층인데 지하로 4층, 5층 파가지고 그것까지 합쳐서 63빌딩이래요. 와, 저 배신감인데? 네, 그렇게 됐는데 그 전에는 63빌딩이 제일 높았는데 근데 지금의 이제 최고의 이제 지금 123층 555m. 예, 저 이게 잠시 이제 롯데 네. 타워인데 1등이 그거래요. 저기 163층 그 버지알 그 칼리파 두바이에 있는 거. 저는 거기 한번 가봤거든요. 정말 높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128층짜리 상하이 타워 632m. 그다음에 3위가 그 사우디의 601m, 601m. 그다음에 599m. 아니 층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 그러니까 120층짜리 601m이고 그다음 115층짜리 599m 2층 차인데 하나는 사우디 알베이트 타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4위가 뭐 선전의 뭐 파이낸스 타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롯데란 그룹이잖아요. 이 그룹이 난 되게 신기한 거예요. 돈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삼성, 현대 이 사람 같잖아요. 셀트리온 회장. 가장 예전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 4위까지 올라간 사람이 롯데 사장이에요. 신격호 회장이에요. 난 몰랐어요. 뭐 신격호를 신격화하지 말고 아니, 신격호가 아니라 신격호. 그래요? 신격호 회장인데 이 사람이 전 세계 부자 4위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 적이 예, 있었어. 나는 삼성이나 현대, 그러니까 정주영이 9위까지 야, 올라갔었대요. 껌 팔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대단한 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 가장 오래 이제 1세대 경영인으로 가장 오래.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주영도 일찍 죽었고, 그다음에 지금 저는 뭐냐면 누구야? 지금 삼성의 그 회장. 이건희? 예, 이건희 회장인 1세대로 아니죠. 아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이병철 회장이 네. 1세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신격호 회장이 100년 동안 해먹었더만 100년. 예.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 울산 출신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농업고등학교 나와서 끝나고 나서 소하고 돼지 이렇게 가축들 이렇게 하는 걸 했대요. 그 소하고 돼지 관리하고 뭐 이러다가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그 동생이 9명이래 9명. 자기 당사자 빼고 동생만 아홉 명. 동생이 9명. 야 이렇게 못 살겠다. 어머니가 해서 정말 위대하시다. 예, 진짜 혈혈단신. 제가 보기엔 뭐 미랑을 했겠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으로 돼지하고 소 키우고는 못 살겠다 해서 그러니까 일본으로. 예전에는 다 가출해야지 성공하신 분들 많았어. 네, 그러니까 대단한 정주 거예요. 회장님도 그러고 다. 넘어가고 맨몸으로 일본까지 가고 대학을 졸업해요. 대학교를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한다는 건 굉장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대학을 졸업해요. 대학을 졸업해서 근데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해서 거기서 이제 뭐냐면 뭐 신문팔이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걸 한 거예요. 그 저기 뭐야 우유 배달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다가 그 사촌 그래도 그 그 물려받은 홈스테이. 거 없이 그냥 자기가 다 아니, 만든 오늘 거네. 멤버는 홈스테이 이제 그 하숙집 그 아가씨랑 결혼을 하나 그래요 일본 여자. 예, 딱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비누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비누를. 그래서 비누 만들어서 딱 팔다가 이게 장사가 잘 되니까 그다음에 껌을 팔아요.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나쁜 놈인 게 그 당시에 이제 껌을 팔았는데 비누 만들고 남은 걸로 껌 만들었어요. 아니 그 껌을 파는 게 이 사람이 그 유통에 이거를 다 깨버렸어 거예요. 구조를. 예. 아. 가서 직접 배달한 거예요. 아. 원래는 그 유통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예. 그 뭐냐 로지스틱을 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직접 배달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돈 좀 버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초콜릿을 이제 만들어요. 예, 그렇게 돼서 이걸 가지고 또 그대로 또 한국에 와갖고 한국에서 껌 팔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은박지를 팔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갖고 원래 1위부터 10위까지 연봉이 누가 제일 높냐 그러면 난 삼성인 줄 알았는데 네.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SK예요. 아 지금요? 예. 현재? 예. 난 삼성이 제일 높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마다 그런 게 있대요. 뭐 석유 정유 이런 거 해가지고 저기 팔아서 월급을 주는 사람이 있고 탱크 만들어서 월급을 주는 데도 있고 이 롯데는 껌 팔아서 주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중에서 정말 연봉이 짜기로 짜요. 네, 굉장히 유명하다고. 회사 다니는 애들도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그때는 그래. 빡세요. 예. 일단은 그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뭐가 있냐면 자기는 작가가 되고 싶었대요. 생겼고 예. 해서. 자기가 젊은 베르 뭐? 거기서 나온 샤롯데가 네, 그 샤롯데 롯데가. 그 여자를 그러니까 너 그 미국에 가면 테네시 주에 그 샬럿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샬롯을 샤롯데라고 샬럿이라는 지방인데 내가 샤롯데라고 했다가 버스 기사가 못 알아듣더라고. 이면 샬럿?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나온 것 때문에 거기서 롯데란 말을 차용을 해서 롯데가 졌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샤롯데라는 그 뭐 그런 뭐 아트홀이나 아니면 뭐 극장이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있어요. 신국 회장 얘기 들으니까 좀 약간 그런 낭만이 있었네. 완전 네, 글 쓰고 네. 싶었다고 하니까 왠지 괜히 정이 가네요. 그러다가 이제 껌을 딱 봤는데 풍선껌으로 완전히 독보적으로 인기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 어린애들 다 잘 놀으라고 대나무 대롱을 잘라갖고 풍선껌에다 집어넣어서 대나무 대롱에다 쭉 불어갖고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디어로 그래서 속된 말로 대박이 납니다. 대박 났어. 아, 껌그 풍선껌으로. 예, 그걸 어렸을 때가 안 했어요. 풍선 누가 탁 불고 있어 손으로 싹 찌르고 이거 놀고 그렇죠. 많이 예. 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잘할 줄을 몰라가지고 일본에서 부러웠어요. 대박이 나서 3대 그 제과 기업으로 이제 이게 승격이 돼요. 그러면서 얘가 스위스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 그 그 초콜릿 그 기술자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초콜릿 한번 만들어보자. 초콜릿을 딱 만들어서 이게 그 당시에 60년대 그 당시에 TV 광고를 500회를 한 거예요. 한 달에 500회. 초콜릿을. 그 당시에 TV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일본이라도 500회를 해갖고 그걸로 완전 뜬 거예요. 그래서 미스 롯데를 또 만듭니다. 맞아. 일본에서 미스 롯데. 근데 거기서 똑같이 이걸 갖다 한국에 똑같이 해요. 야, 그러면 일본에서 성공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한국에서 예, 너무 좋네. 그대로 딱 해갖고 했는데 우리나라를 미스 롯데 있잖아요. 그 원미경. 그 원문경 씨가 탤런트 이미숙, 채시라, 이미연, 이미연, 의외의 미스 롯데가 있어요. 가나 초콜릿 예. 이미연 씨인가 누구 예. 있었죠, 그죠? 의외의 그 미스 롯데가 있어요. 안문숙. 안문숙 씨. 약간 매칭이 안 되죠. 약간 조금 신격 회장님 약간 취향이 조금 바뀌었나봐요. 후반부로 갈수록. 예. 아니, 좀 공정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딱 들어갔는데 내가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 그 가나 초콜릿 딱 하면서 이미연이 어떤 남자 그 자켓 바바리 안에 코트에 맞아. 푹 안겨갖고 난 사랑해요 뭐 해서 막 그런 게 좀 나오는데 저는 이게 뭐냐면 CM송 이런 걸로 그 똑같아요. 가장 나는 기억에 남아요. 그냥 껌이라면 역시 롯데 네, 맞아요. 껌 이런 거 같이. 그래서 12시에 만나면 브라보 콤보가 더 높은. 옛날에는 CM송들이 진짜 강력했죠. 생각해보면. 그렇게 돼서 지금은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교포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군침이 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갖고 한국에 좀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1965년도인가 그때 수교가 돼요. 일본하고. 근데 우리나라에 호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호텔이 원래는 정유를 하라고 그랬어요.
원래 제철을 하라고 불렀대요. 그 돈으로 한 제철해라. 한바트면 롯데제철 될 뻔했지. 음. 그 포항제철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는 않아. 왜냐면 국가에서 하겠다. 왜냐면 껌에서 제철까지 너무 가는 거야. 그렇게 돼서 이거 국가에서 하겠다 그래갖고 그 앞에 예전에 그 조선 호텔이 이게 미국에서 졌나 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미국 사람, 외국 사람을 위해서 그 당시에 호텔이란 것도 없었으니까 그 앞에 반도 호텔하고 이걸 부지를 받아갖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시기에 최고의 호텔을 진 거예요. 그 건물이 돈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경부고속도로 예산 있죠. 그만큼이 들어간 돈이에요. 그 당시에. 건물이에요? 예. 그 보기에는 그 당시에 가장 높고 가장 럭셔리하고 세금 혜택도 다 주고 그래서 옆에 부지도 다 줄게. 그래서 그 옆에 한 게 뭐냐면 소공동 롯데백화점, 소공동 롯데호텔이 그 당시에 처음으로 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약간 롯데가 그 건물에 대해서 약간 그 욕심이 있는 것 같아 보면 그죠?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거 그 지을 때도 보면은 막 어떻게 해서 막 법을 막 어겨가면서까지 막 이게 하잖아요. 막 바꿔가면서 그때 이명박 그 때 뭐 그 공군기지 어, 그 이슈가 공군기지 이렇게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틀어가지고 틀어서까지도 예. 하고 싶을 정도로 음.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건물을 짓고 싶은 이 마음이 사람이, 큰 거잖아요. 그 열정이 진짜 대단했대요.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그때 호남 석유화학인가 그걸 딱 인수를 해. 그러면서 롯데케미칼, 롯데화학 이런 식으로 돼서 껌 팔아서 그 다음에 그거 짓고 그 다음에 호텔 짓고 그 다음에 뭐 케미칼하고 이런 식으로 돼갖고 막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서열로 이제 딱 오르는데 보세요. 거기서 이제 백화점 줬죠. 롯데백화점. 그다음에 롯데 면세점, 롯데 슈퍼, 롯데마트, 세븐일레븐, 롯데제과, 롯데칠성 음료,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롯데리아, 롯데호텔, 리조트, 석유화학, 롯데마트. 예, 롯데 택배, 운송부터 관광, 롯데 관광 있죠? 건설 있죠. 롯데 캐슬. 그리고 이거까지 맞아. 그리고 땅을 그렇게 많이 갖고 대단한. 있잖아요, 그러니까 롯데가.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IMF 때 끄떡이 없었대요. 맞아. 이 사람이 별명 뭐냐면 은둔의 경영자래요. 이 사람은 언론에 잘 안 나와. 예전에도 조용한 거예요. 야, 확실히 그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예. 사람 맞네. 은둔형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현대다, 삼성이다 이런 데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롯데는 사장이 잘 안 나와. 사장이 잘 안 나오고 이제 정말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돈 차입하고 이런 것도 싫어했대요. 야, 내 돈 갖고 가면 되지. 내 돈 갖고 하면 되지. 뭐하러? 야, 기업 공개. 뭐하러 공개해? 남한테 뭐하러 줘? 내가 다 먹을래. 약간 그래갖고 현금 좋아하고 부동산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업 공개 이런 거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롯데가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기업 지배 구조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상법상이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기업 집단이라고 하죠. 이제 그룹사들은 지주회사 체제로 이제 전환하는 걸 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세제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는데 롯데는 자기들 자체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미쳐버린대요. 이 예. 지분 구조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직도 정리를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1980년도인가 그때 이제 올림픽이 딱 발표됐는데 1988년도인가 87년도인가 그때 이제 그 전에 그 롯데 그 잠실점 호텔을 딱 짓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동양 최대의 뭐 실내 테마파크 잠실 롯데월드가 여기는 그렇죠. 롯데 그 노래 다 외워. 월드. 내 딸한테 뭐 불러주려고 그 노래 막 외우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나라 이 롯데가 너무 성장을 한 거예요. 일본 롯데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우리나라 롯데가 너무 폭발적으로 해서 20배가 커진 거예요. 일본 일본보다? 롯데보다. 오. 이 사람들이 3명 다 대한민국 국적이래요. 근데 셋 다 일본말로 얘기해. 한국말 잘 못해. 여권은 한국 거 갖고 있는데 약간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너무 건강한 거야. 너무 건강한 거야. 신격호 회장이. 네, 그리고 보통 현대가에서 사진을 딱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애지간한 학교 졸업사진만큼 나오잖아요. 아들, 딸, 손주, 며느리 많아서. 뭐 방송 아나운서부터 별 사람이 다 있잖아 이제. 근데 얘는 뭐냐면 부인이 3명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맨 서미경 씨인가 그때 미스 롯데 이제 그 1회 그분 서미경.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실거주하라거나 실동거인 사실화를 많이 사시는 분은 많네. 실거주자로 역시 아니, 부동산 많이 하시는 분이야. 아니 그 결혼 안 했어. 안 했는데. 유치권자. 몰라 하여튼 옆에 같이 데리고 사는. 그래서 그렇게 돼갖고 자식도 4명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 단촐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계속 자기가 경영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그거 저기 뭐 무슨 이걸 갖다가 나 너한테 물려줄게 너한테 물려줄게 이런 게 아니라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뭐 저기 백화점 딱 오픈한다 그러면 옆에 가갖고 이제 보고 사고 이 물건도 이제 배치도 하고 인테리어 다 보고 굉장히 전문적인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장수왕하고 똑같네요. 네. 장수왕이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아들이 왕 4년 하고 죽었다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이름 잘 지었네 장수왕. 신동빈하고 신동주하고 이렇게 롯데 일본 롯데 이제 서울 롯데 막 이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맛이 간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갑자기 그러죠. 어. 맞아. 90이 넘으면서 그러니까 정신이 좀 헷가닥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정력적으로 가장 부자로 이렇게 살았는데 자식 농사를 잘못 진 거예요. 네. 자기가 잘못한 거지 한마디로. 너무 이제 일에 열정을 쏟다 보니까 집안일을 좀 사실은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백화점, 유통, 그다음에 뭐 저기 뭐냐 저기 테마파크 다 사람들 컨택이잖아요. 지금 언택트잖아요. 망한 거야. 그러면서 롯데에서 사드부지를 또 제공을 해줬네. 네. 중국에서 한학령 내려가가지고 롯데 120개인가? 마트 중국 다 철수. 롯데마트 몇 다 년 전에 닫았어요. 몇 년 전에 그죠? 네. 근데 막내 아들 뭐 감옥 갔죠. 거기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걸 갖다 앱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맞아. 그거에 대한 이거 활성화를 못 시킨 그래서 거예요. 막 롯데 위기 얘기가 이래서 나온 거구나.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은 건물 빼놓은 건 뭐 없다. 그렇게 되고 가만 보니까 참 아우 롯데 안 됐다. 불쌍해. 아무리 부자라도 참 아무리 안 부자라도 됐다. 도와주고 싶다 내가. 롯데 불쌍해. 까만통 사야지. 저러면 안 되는구나. 껌 좀 씹고 가겠다 오늘. 저러면 안 되는구나.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이 고민 저 고민 하다가 롯데 얘기를 좀 해보자. 롯데 코인 타신 거예요 그래서? 롯데 그렇게 코인. 돼서 이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버엔딩 스토리 190회, 코인월드, 이제, 김미리 시간입니다. 저는 일단은, 실제로 이제 이 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옆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개그맨이랑 그다음에 MC들이 있잖아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그쪽이니까 행사하고 방송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MC 하던 형이, 얼마 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한번 크게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8천만 원까지 갔다가 거기서 한 1,000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거기 퍼센트로는 한 20% 얼마 떨어졌을 거예요. 딱 한 거여서 갑자기 6천 몇백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전화를 해봤어. 그러더니 막 얘기하다가 다른 것 때문에 전화하다가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비트코인 떨어졌잖아. 그래요? 형 많이 들어왔더니 근데 그게 1,000만 원 떨어졌거든요. 1,000만 원 정도 떨어졌는데 이 형이 한 5천만 원 정도 손해 본 것 같아. 딱 그러는 거에서 형 그럼 한 2, 3억 하시나 봐요. 했더니 어떻게 알았어? 뭘 산수인데 뭘 어떻게 알았어요? 왜? 그래갖고 야 딴 애들한테는 얘기하지 마. 왜냐면 MC들이 다 힘들어하니까 괜히 이거 한다 그러면 근데 이 형도 많이 벌었는데도 딱 그 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갔던 길 있잖아요. 8천까지 갔다가 7천 가니까 이 기분이 그런 거야. 그래서 야 이 형도 이걸 하네. 그래서 이제 이 형 비트코인 한다니까 괜히 이제 보면 그 형 생각이 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또 얼마 전에 이제 누구 개그맨을 만났어요. 만나갖고 있다가 아니 돈을 많이 안 모은 애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만났는데 최근에 술 먹다 그러는 거예요. 형, 나 저 코인 하잖아. 형 코인 해 그러다. 나 코인 안 하는데. 거기 김경진 씨? 형 코인 하세요? 이게 김경진이고 약간 다른 사람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이거고 그 걔가 얘기하는 거에서 야 4천을 넣었다는 거예요. 코인에다가 이렇게 많이 넣었어? 그랬더니 형 인생 뭐 있어? 막 그러는 거여서 그래? 갖고 걔가 산 거가 그때 이제 그게 이제 한 4천 넣었는데 1,000 얼마를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러고서 자꾸 나도 보게 되는 거야.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하다가 내 돈도 아닌데도 이 자식 얼마 벌었지 한번 검색을 해본단 말이야. 그게 문제야. 내가 그게 궁금해. 된다니까. 찍어봐. 근데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거 뭐야? 그러다가 오늘도 갑자기 또 막 또 이더리움이 또 막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예전에 나 아는 강사님이 이더리움 그거 뭐 3달 만에 3억 벌었다가 책 쓰신 분이 있어요. 옛날에. 근데 그분 다른 강사였는데 갑자기 그 당시 우리나라에 뭐 코인 전문가가 어디 있어? 갑자기 코인 책을 쓴 거예요. 책을 냈어. 강사님이. 그래서 뭐지?
내가 그 책도 우리 집에도 있거든요. 하고 이제 야 이분 뭐 하시나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아마 이더리움 막 떴으니까 이거 엄청 부자 됐겠구나. 그 당시 이더리움 책을 썼던 분 아니에요. 그래서 딱 봤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만드는 법? 이더리움 어떻게 만드나? 이더리움이 앞으로 성공할 거다라는 그런 책인데 예, 이제 예. 그 당시 이제 그 기사를 좀 찾아봤어. 그랬더니 2017년도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분이 그 당시 그게 유행이었다고 보니까 책의 내용 보니까 채굴장. 근데 채굴장 사기가 많았어 그 당시에. 맞아. 채굴장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채굴 세팅하는 거 뭐 400인가 500 투자하시면 한 달에 뭐 10얼마씩 나간 법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업장인데 혼자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장소 다 해놨으니까 채굴기 분양 사업하고 그 연관이 돼 있는 거. 만약에 가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댈 그리워 김민우 하는지 몰라. 그보다 김민우 이정훈인가? 박정훈. 박정훈. 그 오늘 사람이 같은 밤이면. 그 사람이 그거에서 감옥 갔다니까. 채굴 사기. 예. 그 당시 말했잖아. 갑자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오늘 같은 밤이면 옛날엔 좋았지.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하고 하면서 지금 거기서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친구들한테 불러주면서 어쨌든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그러다가 심지어는 저는 이제 그 최근에 그 도지코인인가 강아지 그림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는 애를 만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유명해졌잖아요. 너도 그거 해? 했더니 그건 너무 위험하다. 무조건 그것도 여자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20살 초반인가 그래요. 근데 무조건 올라간대. 그래서 야 이런 거 하지 마. 그랬더니 아니래. 이거 무조건 간다는 거야 이거. 그래서 그래서 주변 애들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나도 공부 좀 해야겠다. 안 되겠다. 왜냐면 검색하잖아요. 무슨 뭐 100만 원에서 뭐 10억 만들기 뭐 이런 게 막 뜨는 거야. 진짜 이거 미쳤어요. 진짜 지금. 다들.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애는 막 이거 5억 넣어놓고 어디 투자하고 한숨 자고 올게요 이런 거야. 와 궁금하잖아. 애가 아니 저걸 올리고 잠이 와 하면서 내가 걱정하면서 봐. 야 너 괜찮? 일어나 임마 일어나 하면서 떨어지고 있어 일어나 하면서 내가 남의 돈을 그래서 이게 뭐냐. 그리고 쟤네들은 저것도 어떻게 저거 벌어서 하고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저거 땀 흘려서 번 돈이면 저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내가 집사람한테 좀 급하게 내 후배가 갑자기 형 너무 급하니까 3천만 원만 좀 해달래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뭐 했는데 제가 돈이 한 700만 원인가 800만 원 모자라는 거예요. 해준다고 얘기는 했는데 알았다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저기 그 1,000만 원만 좀 보내라고. 1,000만 원이 없대요. 왜요? 다 투자 들어간 거야? 말이 되냐고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도지코인 들어갔구나. 몰라 나도 어디다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지. 이게... 아니 한 2,300원 가지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르겠어요. 자기가 땀을 흘려서 만약에 통장에 이렇게 벌어봐. 이게 안 되는. 주는 돈하고 또 틀리잖아요. 달라요. 네,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이게 지금 봐봐 단적으로 지금 벌써 형수님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은근히 많은데 이게 왜 겁나냐면 이게 주식하고 똑같은 게 딱 주식도 이게 지금 이번에 주린이가 나왔다 그 용어가 나왔다는 게 뭐야? 주식을 처음 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고 지금 5월달에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5월까지는 괜찮을 거다. 오히려 안심을 줄 것이다. 그리고 공매도에 사람들이 별거 아니네 할 때 떨어진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우량주는 무조건 계속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일자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내려가다 올라가다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빚내서 하면 위험한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려. 그래서 왜냐면 반대 매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겁나는 건데 주식은 그런 제동 장치가 그 포인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나도 보면서도 계속 이거를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건 형체도 없고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강의하는 걸 막 듣다가 심지어는 내가 허경영 씨가 강의하는 것까지 들었어. 코인에 대해. 이분은 IQ가 430이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허경영 씨 실제로 만나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웬만한 보통 사기를 칠 때 사람들은 IQ가 보통 사기를 친다 그러면 IQ 한 200 돼요.
요 정도 사기를 치거든요. 근데 이분은 430이야. 생각지도 못하는 수치를 불러버리니까 뭐지 이거는? 아니 내 눈을 바라고 노래도 냈더라고. 그러니까 몇 단계를 나 뛰어넘어서 불러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당구를 치는데 예를 들어서 당구 보통 몇 치냐? 뭐 200점, 300점 해야 되는데 나 30만 쳐.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뭐 1000담아도 아니고 30만 담아 뭐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약간 좀 다른 세계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개 가끔씩 들어봐요. 이분 뭔 얘기 하나 들어보는데 뭘 그걸 들어봐. 똑똑한 부분이 있어. 똑똑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허경영 씨가 얘기한 것도 굉장히 그 귀담아 들을 만한 건 있다. 뭐냐면 그 정리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디지털 사회에 반대되는 거다. 내가 모든 돈을 얼마를 갖고 얼마를 쓰고가 다 지금 기록에 남는데 비트코인만 그게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그 기능이 있으면 유일하게 가장 강력한 기능이에요. 그게 나의 신분이 노출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다. 근데 왜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미국이란 나라가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할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제재를 할 수 없을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뭐 무슨 뭐 사토시인가 걔가 국적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다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제재를 안 받기 처음부터 세팅을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이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명분을 얼마든지 걸어서 잡을 수도 있을 텐데 안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는 뭔가 계획이 돼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뭐 많은 뭐 그 비트코인 그 밖에 모든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잡코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들은 거 중에서 하여튼 비트코인은 화폐의 기능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자산의 개념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금처럼.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막 이건 자산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이제 복권을 우리나라 로또 복권 시작할 때부터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처음엔 많이 안 샀어요 사람들이. 나도 안 살려고. 왜냐면 얘네가 처음에는 얍사비를 썼어. 자, 돈 거둔 거에서 몇 프로를 줄게요 하니까 얼마가 될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때 속으로 야, 우리 회사가 그 로또 그 단말기 하는 회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이걸 누가 사냐. 최소한 무슨 몇십억을 준다고 해야지 사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억 보장이 나온 거야. 최소 20억 보장한다는 게 나왔어요. 그러고서 사람들이 많이 사면서 나중에는 막 2월 되면서 막 100억도 되고 막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막 그 열풍이 한번 불었단 말이에요. 로또 복권도.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약간 그렇다. 왜 가격이 형성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형성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만약에 비트코인 시장을 이렇게 규제를 하려면 이게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비트코인이 운영되는 운영 체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을 유지시키고 있는 그 시스템이라는 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 시장에 참여하는 또는 채굴하는 그 당사자들이 그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1000개가 있으면 10,000대가 10분의 1씩 할당받아서 이제 나눠서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거래 당사자가 동시에 거래를 멈춰야 돼요. 그래야지 비트코인도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최소한 3명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 중에 3명만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든 법률적으로든 규제를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사실상. 근데 방법은 없는데 방법이 없으면 펑셔닝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오른다는 얘기고 떨어진다는 그건 모르죠. 얘기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현실 세계의 어떤 생산 수단으로서 참여하게 되면은 다른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가상화폐가 현실 세계의 어떤 생산 수단으로서 참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런 한계가 있지. 이게 봐요. 비트코인이 올랐어. 자, 7천만 원 올랐어. 5천 원에 샀는데 은행 가갖고 저 이거 비트코인 바꿔주세요. 7천만 원 내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은행에서 만약에 모든 은행에서 야 앞으로 끝.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없지. 없죠. 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냐면 봐보세요. 자, 액수가 많이 바뀌는 게 문제라면은 바꿔서 만약에 그죠? 그게 단위가 작을 때는 크게 바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200원 이건 크게 바뀌는 거야. 2배 바뀌잖아. 그죠? 근데 아예 10억이 가. 그러면 사람들이 느끼는 변화가 크지 않을 거예요. 그죠? 몇십만 원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엄청 오른다라는 설도 저도 약간은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부터 금하고 똑같이 놀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도 금하고 똑같은 용어를 많이 썼어. 채굴한다. 그죠? 금도 처음에 우리 금하잖아요. 코인이고. 자, 그래서 애초에 얘네는 금이 목표였단 말이야. 우리는 화폐가 목적이 아닌 거야. 금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금 같은 존재, 코인이라는 거는. 그것도 어쨌든 그 기능도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생겨버린 거예요. 어디 가서도 이 정도 액수를 보장해 준다? 굉장히 편안한 수단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근데 실제로만 이제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은 언젠가 멈출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토시가 처음에 그 이론을 발표할 때는 일본 사람이에요? 사토시? 아니요. 그러니까 그 그냥 예명. 예명이 그러니까 앵콜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앵콜킴처럼 예명이야. 사토시가 일부러 그랬나 보다. 일부러 그냥 헷갈리게. 그러니까 사토시가 그 논문을 처음 발표할 때는 그 어떤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화폐라는 우리는 물건처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화폐가 중앙 집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게 이게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그 자본주의의 폐해의 어떤 상징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 화폐를 발행하는 기능을 이제 모든 시민한테 나누어줬을 때 어떤 이런 경제적 효과가 생긴다 해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설계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그 설계의 특성상 그 채굴해서 채굴로 인해서 보상받는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계속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래가 되는 거고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채굴의 대가로 비트코인이 추가로 생산되는데 그 생산되는 양이 계속 2분의 1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예. 해가 지날수록. 그러면 어느 순간 가면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그 생산량은 딱 정해지고 거래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비트코인이 추가로 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굴도 하게 되는데 이 채굴해서 추가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대가가 없어지면 채굴을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채굴을 생각하는 멈추게 거냐. 되면 비트코인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데 마치 이제 그림 같은 거가 되는 거거든요. 한정판인 거예요. 딱 정해져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는 거야. 옛날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 더 생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정해져 근데 있어.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채굴이라는 에디션이구나. 개념은 좀 다른 게 그러니까 그 채굴이라는 게 비트코인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채굴을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끼리의 거래가 일어나면 이게 진짜 거래라는 걸 증명하는 그 과정을 채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증명이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난 그 거래였어라고 딱 정답값이 하나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가로 비트코인 하나가 주어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행량이 완전히 딱 이렇게 다 차버리기 시작하면 근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거래를 일어났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냐면은 이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보다 굉장히 더 가파르게 올렸다면 어떻게 보면 그거가 지금 8천만 원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말 제네시스 되게 좋은 차를 뽑고도 남는 돈이잖아요. 하나 가지고 그죠? 코인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론상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얘네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유가 미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그러니까 지네가 기축통화라고 마음대로 돈 찍어내는 걸 보면서 중앙정부가 저렇게 해도 돼? 하면서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중앙정부가 찍으면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그 민간 누가 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근거도 알 수 없는 생겨났는데 여기에 돈이 모인다는 게 좀 신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한 거. 이게 과연 가치.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보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거 그래서 내가 이게 이상하다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원하는구나. 세력이 있다고 그러죠. 세력이 원해서 이 가격대를 유지해 주는구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지금 하진 않지만 야 이게 그 젊은 친구들 특히나 이제 20대 이 친구들 왜 열광하는지 알 것 같은 게 그래서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에서 뭐 10억 만들었다 하는 애들도 막 있고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고 또 어떤 애는 그래서 뭐 신화처럼 돼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벌었는지 가지고 부어가지고 뭐 하고 그다음에 얘네들 요즘에는 하도 이제 사자들도 많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통장 까세요. 여기 있어. 인증해 보세요. 이런 게 있어. 보여줘야 돼. 무슨 유튜브에 뭘 까는 놈이 있어. 그래서 뭔 짓인가 저게.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지금 코인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요즘 특히나 이제 하기 좋아진 게 예전보다 덜 올라가잖아요. 어디 가질 않아. 그리고 자꾸 잠깐 이거 왜냐면 이걸 하려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애들 들었다. 이거 방송 때 만난 애가 있대요. 근데 실제로 걔도 방송하는 애인데 방송하다가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번 애를 만난 거예요. 갖고 야, 너 진짜 봤어? 봤다는 거야. 방송에서는 형 50억만 보여줬는데 자기한테는 100억을 더 보여줬대. 그리고 걔네가 3명이 한대요. 3명이 하는데 내가 그랬거든. 야, 그러면 걔네들 분명히 잠도 안 잘 텐데 아니면 불침범 군대처럼 불침범 쓰듯이 자지 않냐? 맞대. 형 어떻게 알았냐 해서. 당연하지. 그거 불침범 서야 된다. 2시간씩. 그래갖고 돈도 엄청 많고 근데 걔가 되게 가난한 애였는데 한 명은 소녀 가장이래요. 거기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삶까지는 안 갔어. 얘네들 왜냐면 나보다 잠도 못 자고 잠을 막 설치고 돈은 많은데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날아갈까봐 자기들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한 얘기로는 내년 딱 중순까지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들은 거는 다 들은 얘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뭐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다 판단이시고 저는 이렇게 알면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그거고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근데 유명한 경제 하시는 분들은 그랬어요. 99%는 없어질 거라고. 그리고 1%는 잘 갈 수도 있다. 근데 그 잘 가는 그 주식 때문에 가짜 99%가 생겨난다. 그렇죠. 그 잘 나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뭐 안유화 경제하시는 그 성균관대 교수님도 하는 얘기가 정 하고 싶으면 비트코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라리 남들 다 아는 거라고 이름도 못 들어본 거 생뚱맞은 거 괜히 하다가 돈 다 날리지 말고. 그러니까 뭐 도지코인 뭐 로고가 이쁘다고 하고 막 그런. 그러니까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이 괜히 사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막 김치 프리미어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보다 6% 정도를 더 내요. 코인 값을 더 내. 한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야 이거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코인 얘기만 해도 벌써 20분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주 이야기는 코인 월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김일희 씨가 말씀하셨던 그 이름도 모르는 코인 그걸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잡코인. 잡코인. 알트코인이라고. 알트코인인데 그거는 제가 원래 비트코인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입장에서 누가 이거를 사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조금만 사서 6개월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배가 될 거다.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어.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처음엔 진짜 작은 금액만 조금만 하죠. 넣어놨어. 조금만 넣어놨어. 내가 계속 생각을 해봤어. 이게 정말 30배가 되면 많이 넣을수록 좋은 거잖아. 거잖아. 됐다. 이거 걸려들었어. 걸려들었어. 그리고 잠깐만. 이렇게 좋은 거면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친한 친구들도 걔 힘들다고 그랬는데 내가 도와줘야겠다. 여보세요. 나 마찬데 좋은 거 있어. 너만 알고 있어. 무슨 코인이야? 나중에 밥이나 사.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려고 했는데 사실 근데 이건 너무 위험하니까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없으니까 피해는 당하더라도 나만 당하고 부자가 되더라도 나만 돼야겠다. 그래, 진짜 그런다니까요. 부자 돼서 방송 그만두려고. 아니 더 큰 걸로 차리려고 이제 우리. 근데 코인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을 때 그때 3,300만 원 할 때였어. 그때도. 그때 내가 한번 샀다가 무서워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막 방송하고 막 그럴 때 아니에요? 최고 정점 때 옛날에? 그래 그때가 정점이라고 생각해서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바로 팔았는데 지금 8천만 원까지 마찬가지로 돈 되게 많다. 액수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3천만 원짜리 딱 사고. 근데 뭐냐면 뭐 벌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맨날 망한 얘기만 하는데도 벌써 한 5년 이상 했는데도 아직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그 처음에 내가 그 라스베가스 출장을 갔을 때 문화적 충격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왜냐면 라스베가스 워낙 그런 걸로 유명한 데잖아. 뭘로요? 도박. 도박. 근데, 성매매 그런 거? 성매매 얘기 성매매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런 게 있어? 도박 얘기만 했는데. 있잖아 이렇게 앞에 가면 이렇게 표 이런 거. 아니 근데 그러고, 거기가 유명한 건 사실 그 도로변으로 호텔이 쫙 있고 그 호텔마다 테마파크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테마로 되어 있는 호텔 다 이런 식으로 다 그 테마가 있는데 멋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호텔 값이 정말 싸요. 그러니까 1박에 6만 원, 7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엄청 싸네요. 네, 근데 막 그래서 거기서 박람회도 많이 하는 거예요. 박람회를 왜 많이 하냐면 그 호텔에 일단 행사장이 엄청 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6만 원, 7만 원인데 다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호텔방이 막 사실은 호텔방이 막 그렇게 막 화려하진 않아요. 막 4성급, 5성급 되더라도. 근데 그 도박장 들어가야지 그 뭐라 그러지? 카지노만 들어가면 거기는 엄청 화려한 거야. 그냥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일부러 싸게 해주는 건가? 잠만 자라 니네. 잠만 아니, 자러 오면 끝난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잠을 안 자. 잠을 안 자고 그러네. 카지노에만 있으니까 거의 어차피. 객실에 올라가지도 않는다고 그러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값이 되게 싸고 또 호텔마다 그 호텔에 특화되어 있는 공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TV 선전도 블루맨 이렇게 나와가지고 빡빡이 아저씨들 뭐 얼굴 파랗게 나오고 양복 입고 나오고 그게 라스베가스 되게 호텔에서 유명한 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유명해져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거랑 무슨 뭐 그 뭐지 뭐 페아리 서커스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다. 그것도 거기서 하는 하고 거죠. 그 저기 복싱 시합도 하고 무슨 그 안에서 무슨 말 타고 무슨 중세 시대 맞아. 그런 것도 해요. 따시면은 창 가지고 쑤시고 막 공연장이 말- 그렇게 크니까 말 달리고 막 엄청 이것도 커요. 다 해. 안에서 배도 띄우고 다 해. 맞아.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뭐 도박을 떠나서 한번 볼만하네. 맞아요. 그렇게 망하는 거야. 어. 야, 쇼 보러 가자, 즐기러 가자, 거기 가면 음료수만 맞아. 먹으면 된대. 그래서 가서 한 번 딱 누르니까 어. 다 100불 넣었는데 300불이 됐어. 그다음부터 가슴이 떨리잖아. 그리고 등록금 다 날렸지. 근데 예전에 또 막 손지창 돈 벌어 왔다는 얘기 맞아, 막 맞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오연수 엄마가 열풍이었어. 그걸로 막 아이고. 대박 나가지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도 내가 갔을 때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내가 이미 직장인이어서 출장을 갔는데도 나한테 너무 어른애들의 세계인 거야. 나는 술도 안 먹고 이제 막 가면은 뭐 맥주 드시겠어요? 와인 드시겠어요? 그러면 핫초코 주세요. 뭐 이러면은 되게 지금 생각하면 아씨 못 먹어도 아니, 어디 가면 그 카지노다 가면 다 꽁꼬라니까. 그러니까 스파클링 와인이라도 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어 내가. 그래서 근데 내가 핫초코를 먹고 싶은데 어떡하냐고. 야, 내가 카지노에서 핫초코 먹어서 처음 봤어 진짜. 진짜 처음 봤어. 근데 야. 최근에 개미는 뚠뚠이라는 프로가 생겼어요. 본 사람 아무도 없구나. 개미 뭐? 개미는 뚠뚠해 뭐 이런 건데 이게 제가 잠깐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내 스타일인데 이거 PD가 분명 누굴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 자막이 되게 재밌으면 자막으로 살린 게 저는 그 마리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마리텔 PD가 MBC 그만두고 카카오 게임즈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게 개미는 뚠뚠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좋네 마차님이 그것만 보고도 딱 PD 누굴 것 같아라고. 왜냐면 대단한 내가 건데? 마리텔을 보면서 저건 자막 때문에 내가 어. 한두 번 꼬그라진 게 아니었거든. 웃겨가지고. 어. 근데 정말 잘 하는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딘딘하고 김종민, 노홍철이 나와요. 이게 무슨 프로냐면은 주식을 처음부터 알려주는 프로였어요. 근데 가장 연예인 중에서 주식을 계속 날린다는 사람들을 똥손, 모아다가 똥손. 한 거야. 똥손 노홍철. 그래서 근데 처음에 형님 어떤 거 사면 돼요? 맨날 그 예전에 누구한테 정준한테 당했다 그랬나? 맞아. 근데 내가 이 프로를 처음에 TBS 틀어주는 것만 좀 보다가 TBS 틀어줄 때는 이 종목을 자꾸 삐 처리를 해. 근데 이게 넷플릭스에 팔렸어요. 넷플릭스에 올라오면서 종목을 다 까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3시즌까지 왔어요. 근데 1시즌 할 때부터 보니까 내가 몰랐던 것. 그리고 왜 예전에는 주식도 도박처럼 여겨졌었는데 지금은 동학개미라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네. 사람들이 지식이 되게 많아진 거야.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게 됐어. 그리고 그 아저씨 되게 무슨 증권사 사장인데 시골 아저씨 같이 생겨갖고 맞아. 에드워드 누군지? 존니. 아니 존 레이. 좋니. 존니. 네, 존 레이 그 존리도 아저씨. 유명한데 예. 이제 거기에 나오는 김프로 아저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프로랑 슈카월드가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걸 보고 역주행을 시작했어요. 근데 1시즌 1화부터 시작을 한 거야. 그러고서구나 이제. 봤는데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노홍철이랑 김종민이 왜 망하는지를 알겠는 거야. 거기에서 딘딘이랑 이 패드를 하나 주면서 실제로 그 시간에 매도매수를 하라고 주거든요. 근데 특히 딘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지금 녹화 중인데도 3시 반에 장이 끝나잖아. 장이 빨리 끝나니까 잠깐 녹화 중단하고 매수하고 하면 안 되냐고 애가 막 완전히 너무 흥분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보여줘. 근데 보니까
단타 쳐서 망하는 사람들의 그 표본을 그냥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모셔널하고 막 그러구나. 이거를 막 이제 포털에 막 뜨잖아. 뭐가 뜬다고 막 하면은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사 바로. 그 자리에 사서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불안해서 바로 팔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점에서 팔고 떨어지면 팔고 고점에서 사고 떨어지면 팔고 이게 반복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딘딘, 김종민, 노홍철이 똑같이 셋이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각각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종목표에서 처음에는 종목 토론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가짜 정보들에 막 이렇게 허덕여서 그거 보고 막 쓸려 다니던 사람들이 뭐 PER이 뭐고 막 이런 거를 가르쳐주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고평가돼 있구나 저평가돼 있구나 이거를 1시즌에서 3시즌까지 가면은 재밌네. 애들이 완전 발전을 하거든요. 개미는 뚠뚠. 개미는 야, 이거 뚠뚠이야. 봐야겠네 이거 진짜 우리. 네, 그래서 이걸 정말 잘 만들었다. 왜냐면 더 이상 이제 뭐 어떤 주식에 대한 인식도 좀 바꿔주지만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매달렸을 때는 이게 그냥 도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되어야지만 내가 이거를 가치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도 결정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는 공부해서 하는 거는 사실은 투자인데 그냥 이것도 아니고 그냥 야 뭐가 좋대 그냥 돈 지르는 건 어떻게 보면 도박하고 비슷하기 그렇죠. 때문에 만약에 투기이기 이제 때문에. 바이오주에 투자한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바이오주라 그러면은 그 PCR 그 진단 키트 때문에 되게 이제 많이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PCR이 뭐의 약자인지 R이라는 알파벳이 왜 붙었는지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이오주야 저게 바이오주야 그래 나도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유학 상담하면서 이제 그 지난주 목요일 날 돈을 들고 온 거예요. 유학생이 SK 케미칼인가 뭐 그 있잖아. 돈 엄청 받은 거. 자기가 이제 미국을 가야겠다. 돈을 벌었어요. 그래갖고 그 미국 그걸로 간다고. 간다고? 네, 수속 다 나도 이제 가고 때려치고. 싶다. 야, 그래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거기 엄청 돈을 줬다는 거야. 상장했을 때 많이 줬어요. 맞아. 상장 인형을 많이 줬어요. SK에서 만든 자회사가 상장하면서 돈 엄청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직원한테 줘야 된대. 받고 그거 받고서는 회사 그만둔 애들도 많아. 네, 그래서 걔가 찾아왔어요. 자기 미국 가고 싶다. 공부를 못한 공부를 하고 싶다. 갑자기 그냥 10억대 돈이 생겨버리니까 이제 나와. 자기는 외고를 다녀서 중학교 때까지 전교 1등 했나 봐요. 그래서 외고 다니고 뭐 했는데 삐끗해갖고 이제 좋은 학교를 못 갔어. 그래서 이제 그럼 다시 가야 대기업 들어가서 자기는 전문직을 하겠다. 뭐 할래? 간호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간호학과를 간다고. 네, 그래서. 부럽네. 우리 아빠가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딱 봤더니 리딩방인 거야. 내가 이거 안 되는데. 그게 뭐예요, 리딩방? 9시부터 장 시작해서 장 끝나는 3시 반까지 계속해서 그 종목 자기가 막 찍어주고 이거 떨어진다고 올라간다 막 이걸 해주는 사람이야. 그래프 보고 막 하는 건데 무슨 뭐 경마 중계하듯이 막 이렇게. 근데 이게 한번 이 방에 회원으로 들어가는 게 100만 원, 120만 원 막 이래요. 그러면 한 달을 그렇게 주고 한단 말이야. 10명만 있어도 1,000만 원이야 그 사람은. 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빠가 갑자기 그리고 내가 9시부터 지금 3시 반까지 이걸 어떻게 듣고 있어. 그러니까. 살짝 이 사람이 하는 걸 들어봤는데 내가 봐도 너무 사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빠가 이거 들었나 혹시 싶어가지고 근데 물어보진 않았어. 왜냐면 우리는 절대 그런 걸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미국 주식은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코인에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빠르게 들어가는 이유가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보다 주식이에요? 100%가 그냥 오픈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30%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고? 아예 없다고. 뭐 사이드카 뭐 사이드카가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대단하다. 이거는 코인이 지금 없잖아. 코인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도 사이드카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투자를 하는 거지. 이거를 왜 나라에서까지 이렇게 막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근데 원래 예전에는 상한가가 15%였어요. 30%로 늘려준 거야 지금 우리나라.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 많이 늘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게 좋아요, 없는 게 늘릴 좋아. 때도 엄청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상한가 딱 치면은 15%가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2배를 늘려준 거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늘려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2배를 또 늘려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식이 만약에 그 10,000원짜리가
하루 만에 15,000원이 가는 거예요. 이야. 엄청 그러니까 만약에 또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나는 30% 정도면 괜찮지 괜찮다고? 않나 생각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미국 주식 많이 하잖아요. 중국 주식도 많이 하고 미국 주식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은 환율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이게 미국 주식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증권회사에서 미국 주식을 이제 터줬잖아요. 가는 네, 길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단타를 치는 사람들 미국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수료가 국내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단타 치듯이 미국 하면 주식 안 그렇게 돼. 하면 완전 마이너스가 아, 되는 그거 거야. 큰일 나. 맞아. 아, 그냥 한 15만 원은 그 자리에서 달라. 그냥 한번 묻어놔야 된다고. 클릭하면 15만 원. 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상한가 하한가를 없애버린다. 그럼 거의 코인이랑 비슷한데 자유롭게 되는 건데 내가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처럼 정보 제공이 우리보다 훨씬 깜깜인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더 투명하게. 예를 들면 안 해요? 우리나라는 포털에서 내가 종목 토론을 들어가든 그래프를 보고 싶든 뭐 아니면은 그 뭐지 회사의 정보를 보고 싶든 네. 그 안에서 다 되는데 미국은 진짜 하나하나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장보다 15분 늦게 정보를 준다거나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또 공부하고 해야지 그렇죠. 뭐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나도 어. 미국 주식 살려고 계좌까지 텄다가 아 이건 내가 너무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아니구나 싶더라고. 이거는 이제 우량 주식 사가지고 좋은 회사에 한 번만 넣고 잊어버리고 있을 거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 차라리 그러면 괜찮아. 안 움직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 유튜버에서 광고를 이게 지금 물 만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주식에도 관심 많고 코인에도 관심 많고 하니까 뭐가 뜨냐면 이 유튜브 광고에 이런 광고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100만 원을 넣고 20억을 벌었던 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자애들이 뭐 예를 들면 비싼 외제차에서 막 나오는 거 찍거나 맞아. 동기부여 해야 돼. 동기부여 해줘야 돼. 막 명품백 막 이런 거 하면서 제가 딴딴딴딴. 20억을 어떻게 벌었냐면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돈이 많은 건 아니었어요. 막 이런 거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돈이 많으면 왜 이걸 찍고 있냐고.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에 맞아.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광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통장을 보여주는데 20몇 억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몇 개월 전에는 통장에 돈이 없었대. 그래서 몇 달 만에 20억을 벌었는데 그 방법이 무슨 뭐 이름은 뭐 이렇게 무슨 굉장히 어려운 영어를 붙였는데 결국에는 바이너리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홀짝이에요. 그러니까 홀짝을 맞춰서 만약에 내가 이거 100원을 걸어서 잃었어. 그럼 그 다음 판에 200원을 거는 두 거야. 배. 그 그다음에 맞은 또 거래구나. 기억이 맞은 나고. 거래. 거기에서 또 잃었어. 그럼 400원을 거는 거야. 이래서 따면은 내가 뒤에 300원은 잃었지만 100원은 땄잖아요. 그래서 다시 100원부터 시작해서 이게 200원, 400원, 800원, 1600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래 기법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걸로 해서 몇 달 저게- 만에 2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이제 과학적인데. 저게 그게 뭐냐면은 과학적인데. 그러니까 배율이 있어요. 약간 선물 같은 거야. 선물인데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누구한테 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최고 많은 거는 그 코인에는 이게 있더라고. 98배까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줘요? 98배라는 거의 100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을 투자를 했는데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얘네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걸었잖아요. 선물로 걸었는데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야. 그럼 내 자산이 얼마예요? 나는 1억이 되는 거죠. 10억. 예. 10억을 갖고 하는 거랑 똑같이 효과. 그러니까 벌 때는 훨씬 10억으로 투자한 것만큼 버는데 까질 때는 10억이 까지고 만큼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도 벌지만 많이도 날라가. 그 선물이 되게 위험한데 지금 이게 코인에서부터 막 너무 애들이 겁을 안 내는 근데 거예요. 이런 유튜브 광고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본 거는 뭐였냐면 마틴 기법이라는 거야. 야수님 설명했던 게 그건 것 같아. 저는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뭘 하는 건지. 근데 이게 되게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리는 마틴 기법이라고 이걸로. 근데 그 광고를 돌려. 그건 지만 알고 있어야지. 나처럼 나만 부자가 돼야지. 모두가 부자가 돼야죠. 아니 오늘 대박이다 진짜. 근데 걔들이 어떻게 돈을 버냐면 실제로 광고를 돌리는 애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1,000명 중에 한 명이 낚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거래를 시작하려면 증거금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거금을 넣고 첫 거래를 시작하면 거기서 바로 수수료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 10만 원을 넣든 100만 원을 넣든 내가 거래를 시작하자마자 10만 원에 대한 3% 내지 5%가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후에 얼마를 벌든지 간에 그 계좌를 튼 그 중개인들은 그 3% 5% 먹고 빠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생각도 있어. 이게 너무 있잖아. 이게 오히려 자꾸 이런 기사가 자꾸 뜨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오히려 그 20, 30대들의 불안 심리 있죠. 그러니까 주식 거지 뭐 이런 이게- 벼락 거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내가 행사할 때 보면은 차라리 선물을 다 안 주잖아요. 불만이 없어. 근데 몇 명 주잖아요. 그러면 안 받은 사람이 이제 좀 이제 특히 이제 어른들이 좀 많이 그러셨는데 왜 나도 같이 손 들었는데 왜 나는 왜 자기한테 기회를 안 주냐? 네. 저 사람한테 왜 시키고 쟤만 선물 주냐 이거야. 근데 게임인데 제가 이분이 빨리 해서 빨리 했는데요 안 통하는 거야. 그냥 차라리 선물 안 줬으면 다 웃으면서 끝났는데 괜히 이 사람 주니까는 분위기가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근데 지금 이게 코인이 약간 그런 거예요. 자꾸 이런 기사가 자꾸 뜨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살던 사람들도 이거 내가 이렇게 이것만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조바심을 내면서 자꾸 이 코인이든 주식이든 자꾸 뭘 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 뭔가 마치 뭐 맞아. 세상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하고 막 이상하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그래서 코인이 2030은 2030보다는 사실 왜냐면 20, 30대는 그렇게 넣을 돈이 많이 막 몰빵하고 막 그렇게 큰 돈을 넣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쵸. 저는 코인의 문제는 4050, 4060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 나이가 있고 자기가 지금 남은 여력으로 할 수 있는 걸 코인에 많이 넣더라고요. 아저씨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들이 더 80대 막 모이셔가지고 경로당에서 막 코인 하시면 더 왜냐면 야 어차피 뭐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질러 인생 한 방이야 하면서 막 거기다가 다 이렇게 하셔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주식은 공부를 해보면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코인은 그게 너무 없기 때문에 바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일단 알트는 하나 질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네버엔딩 스토리 190회. 야, 벌써 190회 왔습니다. 이제 200회까지 10번 남았네요. 그리고 네 번째 코인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코인 이야기가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재테크에 대한 어떤 열풍이 뭐 이렇게 부동산 탔다가 주식 탔다가 이제 뭐 코인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테크라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재테크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내가 가진 돈이 어떤 방식으로든 더 많은 더 큰 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자기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 노동 말고 내 노동 대신에 내 돈이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런 돈 자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개념 자체가 생긴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어렴풋이 그러니까 돈 자체가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무언가이다라고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된 게 그 1776년 그 누구지 저 보이지 않는 손 그 아저씨 아담 스미스. 네,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에서 그 자본주의가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재밌는 통계를 하나 이제 우연히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지구상에서 이제 생산되고 있는 모든 부가가치를 그 인구수로 나누면, 그러니까 1인당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1인당 얼마로 딱 계산해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한 6,000달러 정도 나온대요. 저다 한 700만 원. 예, 6,000달러가 나오는데 그 1년 수익인가요? 예, 1년 기준으로. 1년에 1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1인당 6,000달러가 나오는데 1776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면 한 180달러가 나온대요. 그러면 1776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거의 뭐 6,000달러 가까이 5,800달러 이렇게 뭐 60배밖에 늘어난 엄청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0년부터 그러니까 1700년까지 비교를 해보면 예. 그 0년 기준으로 한 150달러 정도 된대요. 1인당 소득이. 0년 기준으로 예, 150달러. 0년 기준으로 한 1700년까지 150달러 정도 올라가는 되는데 거는 그러니까 1700년 동안 30달러 아무것도 늘어난 없다 거예요. 이거지. 예. 1700년 동안 30달러가 늘어난 건데 그 이후 300년 동안 그 60배가 5,000달러가 예. 넘게 늘어난 거죠. 1인당.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돈만 이 개입해서는 이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는 또 과학 기술도 발전해야 되고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어떤 법률, 어떤 신용 시스템, 뭐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동시에 같이 발전해야지 그 전체적인 어떤 부가가치의 크기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렇게 부가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에는 화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21년 이 순간에 이제 무슨 가상화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상화폐가 등장하기 이전에 우리가 실제로 그 사용하고 있는 그 화폐 있잖아요. 그 화폐가 어쩌다가 이렇게 생긴 건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20분 안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워낙 재미있게 생각하는 이게 스토리여가지고 그 정치 선진국이라고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영국이나 뭐 미국 이야기 하잖아요. 정치 선진국, 뭐 민주주의의 무슨 뭐 아버지 그런 재수 없는 소리도 하는데 특히나 이제 그 영국 역사에서 그 민주주의가 시작된 게 그 마그나 카르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무슨 대헌장, 헌장인데? 네, 대헌장, 네, 네. 무슨 뭐 대권리 헌장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에서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에 그러니까는 민권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민중이라는 개념, 왕이 어떤 민중의 허락을 받아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처음으로 명시된 마그나 카르타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진짜 정말 허벌난 개소리입니다. 진짜 개쌉소리예요. 그게 그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 중세 시대에는 그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건 누군가를 착취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거나 이웃에 침략해서 거기에서 재물을 약탈해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부가가치의 생산이었지. 그러니까 농업 기술이 크게 발전한 그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농업을 굉장히 진흥해서 상업을 진흥해서 부가가치를 이뤄낸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게 또 뭐 획기적으로 확 늙어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늘 짓던 애가 어느 정도 짓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또 네가 가져가냐 내가 가져가냐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 화폐라는 개념도 그러니까 새로 왕이 취임했으면은 왕이 취임했다는 기념으로 그 금화를 찍어내는 거죠. 근데 금화는 그 금이 그 100% 순금이었기 때문에 그 금 자체가 금화 자체가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제 그러니까 가짜 돈이 진짜 돈을 몰아낸다는 뜻인데 이 금화를 찍어낼 때 금에다가 은을 섞기 시작하면 순금으로 된 돈은 안 쓰고 은이 섞여 있는 돈만 시장에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 좋은 화폐가 진짜 돈을 시장에서 몰아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그 돈 자체가 재산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화폐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죠. 지금은 종이인데 우리 그걸 재산으로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법률이라는 제도 안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지 종이 자체가 재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동전이라는 그 돈 자체가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어떤 융통하는 어떤 제품하고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금과 은을 약탈하기 위한 군대를 확충하는 게 왕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과 은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기 권력이 약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금은을 가지고 긁어오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왕위를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없지만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저기 저 나라 금을 가지고 올 테니까 네가 좀 빌려줘라. 어느 나라에나 부자들은 있으니까 귀족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이제 자기 그 돈을 빌려주는데 빌려줄 때 이제 증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자기압수표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족들이 왕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는데 증서를 받고 이제 그 돈을 금을 빌려주겠죠. 그러면은 왕은 그 빌린 금을 가지고 이제 군사를 고용하고 무기를 사서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어떤 멍청한 그 영국 왕이 이제 계속 진 거야. 근데 빚을 엄청 쌓아놓고 죽어버린 거지. 그때가 그러니까는 제임스 머식인가 2세인가 3세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마그나 카르타를 그 발표하기 그 직전에 왕이 이제 그냥 엄청난 빚을 남긴 상태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왕위 계승을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왕을 수입해 옵니다.
그러니까 그 핏줄을 따라가면 누군가는 그 있잖아요. 어째 저 다른 나라에서 어떤 종살이 하고 있는데 무승살이 하고 있는 애를 와가지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왕도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신하들이 그 빌리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귀족들한테 빌려달라고 했지. 근데 이제 귀족들이 꾀를 쓴 거예요. 이 돈을 빌려줄 테니까 안 갚아도 된다.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되는데 이자만 갚아라. 근데 그 이자가 뭐냐면 그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잖아요. 예. 그 세금의 몇 %만 우리한테 이자로 내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돈을 빌려줄 테니까 그 돈에 대해서 원금은 안 갚고 이자만 평생토록 갚으면 되니까 우리 돈을 써라. 대신에 그 돈을 우리가 발행하는 그 종이로 대신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각 귀족의 가문들이 일종의 그러니까 그 은행 역할을 한 거죠. 개인 은행 역할을 해서 자기들이 그 가문 도장이 찍혀 있는 자기압수표를 발행해서 왕하고 직접 거래를 했잖아요. 근데 왕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이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공통된 도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도장을 찍은 자기압수표를 발행할 테니 이 자기압수표를 보증서로 해서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하나 만들면 이걸 100장으로 나누는 이렇게 만 원짜리 그 지폐를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줘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걸 가지고 세금을 내게 해라.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돈에 대해서 왕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인 거예요. 마그나 카르타라는 게 앞으로 왕이 그동안 그 국가 재정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그 진행했던 이 모든 권리를 중앙은행에 넘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이거는 저기 그 왕이 힘이 없어야 되고 이게 되려면 왕이 진짜 힘이 없어야 되고 그 귀족들이 힘이 엄청 세야지 가능한 거. 왜냐면 왕이 힘이 세면 그래도 안 갚아도 근데 되잖아.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영국이 네. 그 당시 이제 굉장히 좀 강력한 유럽에서 이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 좀 큰 그 족적으로 남아 있는 거고 네. 사실 대부분의 유럽에서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그 왕족 그 왕정이라는 이 그 시스템 안에서 결국에는 이 정치 체제는 왕정이지만 그 경제는 밑에서 생산을 해야지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돈이 자본이 그 모여서 큰 돈이 되고 나서 그걸 거래하는 과정에서 어떤 증표가 필요하고 그 증표는 결국에는 문서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계약서보다는 화폐처럼 단순해질수록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는 개념이 영국에서 처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이 화폐 시스템이 생기고 중앙은행 시스템이 생긴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딱 FRB 그거 약간 예, 예. 연방은행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 시스템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요렇게 들어온 건데 그래서 난 되게 이상하게 보거든요. 그래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직접 찍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연방은행이라는 게 쉽게 아까 귀족으로 예를 들었지만 네. 쉽게 하면 은행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무슨 은행이 연합을 해서 나라한테 돈을 찍어주고 나라한테 이자를 6%를 받아가요. 그 연방은행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 그림자 세력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거기에도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6%를 주는 거에서. 영국의 그림하고 똑같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국이 이제 미국이 1492년에 콜럼버스가 이제 미 대륙을 발견한 이후로 그 유럽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땅에만 건너가면 우리 대박 난다. 그러니까 그 초기에 영국에서는 영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미국으로 추방을 했습니다. 그 자기 법을 안 지키면은 그러니까 그 미국이 그런 땅이었는데 미국에 건너갔다가 이제 금도 캐고 뭐 이렇게 그 밀 농사해 가지고 막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이 생기고 하니까 이게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먼저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돈 벌러. 근데 이제 그 돈벌이가 된다고 할 때 영국에서 제일 먼저 출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국 귀족들 중에 마지가 아닌 사람들. 둘째, 셋째. 예, 그러니까 둘째, 셋째들이 그러니까 영국은 이 상속 제도가
이 마지한테 몰빵하는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우리나라 마지한테 비슷하네. 모든 재산을 다 몰빵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이 마지가 그 동생들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은 그냥 굶어 죽는 시스템이었어요. 동생들은? 예. 그래서 나쁜 그 놈들이네. 동생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압력에 의한 도전 정신이 엄청 강했거든요. 먹고 살려면. 그러니까 자기 귀족 신분을 활용해서 이 돈을 빌려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 미국 코인이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미국 가서 돈 벌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의 땅이다, 그러니까 얘들아. 그런 우리 가자. 식으로 이제 그때 막 갔을 거 아니야. 우리 큰- 젊은이들이 막 이동하듯이 코인 하듯이 그 당시에는 그렇지, 미국에 뭐. 가자 하면서 막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배 그렇게 타고 토하고 막. 큰 돈을 가지고 이제 미국 땅에 간 사람이 귀족들인데 그러면 그 미국에 건너간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들끼리도 내전도 하고 이제 미국하고 독립전쟁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세력을 키웠잖아요. 그러면 그 넓은 그 땅덩어리에서 이제 일종의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 돈을 가지고 건너간 귀족들이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뭐겠습니까? 영국의 금융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본따기 위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각 가문별로 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각 땅마다 주별로. 그러니까는 동네마다 다 화폐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링컨 대통령 시대에 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독자적으로 연방 그 정부라는 어떤 명분에 그 지폐를 발행을 했는데 나머지 이제 그 땅에 있는 그 미국 내 은행들이 우리는 인정 안 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암살설이 나온 거예요. 링컨이 암살당하잖아요. 근데 링컨하고 케네디가 둘 다 암살을 당하는데 둘 다 저 금융 시스템 건들려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왕을 죽이면 편하게 죽이면 되는데 사람들 많은 데서 둘 다 죽였어. 한 명 극장에서 그러니까 한 명 퍼레드. 그러니까 요 얘기가 또 나와. 그러니까 음모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재밌네. 검찰을 안 건드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링컨 대통령 시대에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고민을 하는 것보다 이 금융가의 귀족들이 먼저 빨리 통합을 해서 정부에 압력을 넣은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각 주별로 그 당시 그 미국의 주가 7개, 8개밖에 없었는데 그 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먼저 그 화폐를 통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이 돈을 써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재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종의 협상으로 그냥 밀려서 그러니까 급하니까 지금 당장 방법이 없으니까 선택한 게 지금 현재 연방 은행 그 시스템인 거죠. 근데 영국 지금도 미국 영국도 연방은행제예요? 그렇죠. 지금 나라가 안 찍어요? 예, 예. 연방은행. 예, FRB 그 준비위원회에서 거기서 찍어내잖아요. 영국 것도? 영국은 이게 중앙정부에서 예, 찍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찍는 거죠. 은행이 있어요. 나라에서 예, 찍는 예, 거 정부에서. 예, 예. 그러니까 다 모든 나라가 정부에서 찍어요. 근데 아니요, 그러니까 영국도 예. 그러니까 그 형식은 정부에서 찍는데 예. 그 은행의 소유자들은 다 귀족들이 따로 있죠.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가문들이. 다른 나라랑 좀 다른 게 그러니까 미국만 그걸 들었는데 미국만 그 은행한테 이자를 주고 있다는 거 6%를. 그게 나는 제일 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뭐그 6%는 좀 상징적인 숫자고, 그거, 그러니까 야. 6%를 주는 건 아니고. 왜 이렇게 된지는 이제 야수님 그러니까, 덕분에 이제 이해가 좀 되네. 네, 그게 이제 6%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보통 뭐 이렇게 0%가 될 수도 있고 0.1%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연준 그 이자라고 하잖아요. 연준 기준 이자라고 하잖아요. 그 이자만큼 이렇게 정부에서 돈을 받아내는 건데 사실상 그 이자 가지고 그 돈을 버는 건 아니고 그 레버리지라고 해서 아니 이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네. 그래서 건너뛰고 그러니까 제가 이 주식시장 이야기까지 하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 콜럼버스가 이제 미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미국에서도 금융 시스템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땅 그 당시에는 인디아라는 그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러니까 인디아만 발견하면은 이게 대박이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마다 영국도 프랑스에도 뭐 스페인에도 뭐 네덜란드에도 동인도 회사라는 게 생겨요. 이게 동쪽에 있는 인도만 찾으면 대박이 난다 해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이제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귀족들끼리 그냥 돈을 모아서 거기에 이제 그 선장을 고용해서 그 개척선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 이제 네덜란드는 그걸 시민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그 동인도 회사의 동인도 그 개척 사업에 투자하는 그걸 증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프로젝트가 100억이야. 100억이면 이거를 그러니까는 거의 10억 장의 증서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10원만 내면 그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시민들한테. 그게 이제 네덜란드가 그 160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최초의 증권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 지금의 증권 시스템에서 그 유통되는 모든 개념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온 건가? 야, 배만 들어오면 인생이 바뀌어. 뭐 이런 얘기가 이건가?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개척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그 회사가 대박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척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개척 사업을 하겠다는 말만 가지고 돈을 벌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아 골든가 그 영화 예, 보면 예. 금은 없고 예. 그거 막 올라가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의 이제 비트코인 이 열풍을 보면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그 이름만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무슨 뭐 은행도 그냥 가만히 몇 달 만에 뭐 몇십억을 벌었다 그러고 거기 코인 중개소들도 그냥 많이 벌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잘 상장한다 생각해보면 그러고 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건 그 코인 자체가 거래 수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을 돈 주고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비트코인의 이론적인 그 생태계는 비트코인 자체로 어떤 물건과 노동을 교환하는 게 목적인데 비트코인 자체를 돈을 주고 산다는 건 현실에 있는 내 자산이 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내 빨려 들어간 그 자산이 이게 주식시장처럼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해서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의 일부가 되면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은 그 돈이 들어가고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어떻게 해서 부가가치를 다시 나한테 가지고 온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유시민 장관이 막 이거는 기능을 못 한다고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그랬었는데.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고 나서 한번 폭락이 와가지고 야 유시민 장관 말 잘 들었다 그랬다가 네. 근데 그게 지금 유시민 장관 때문에 폭락한 거 아니었어요? 아닌데 그 당시에는 다 경고를 많이 했어 방송에서 경고도 많이 하고 전문가들이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폭락을 하니까 아 다행이다 막 이런 분위기였다가 또 갑자기 이제 이게 갑자기 또 막 올라가면서 요즘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진짜 누구도 알 수 없는 게 돼버렸어요. 예, 이게.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는 네네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 이제 코인 월드입니다. 마치 이제 뭐 우리도 어떻게 요즘에 하도 그냥 포털에 많이 뜨다 보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고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 일단 다 관심은 있다. 근데 하지만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이제 뭐 코인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뭐 코인에 대한 얘기 진짜 많이 했지만 요즘 뭐 좀 야 너 코인 빨로 가냐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는 누구 라인이야 뭐 이랬잖아. 뭐 그게 아니라 뭐 좀 하면 야 너는 무슨 뭐 정치 코인해 뭐 이러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뭐 트로트 누구 뭐 트로트 거기 그 미스터 트롯 나왔던 사람하고 뭐 방송하면 갑자기 막 유튜브 조회수 터지잖아요. 그걸 뭐 코인도 터진다고 또 하거든요. 저는 또 못 빨아서 터트리는 하는데 자 앞으로 정말 이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좀 유심히 보면서 게다가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 정치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 이 판국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긴장감이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냥 좀 편안하게 이렇게 정치 돌아가는 걸 봤다면 요즘에는 야 이거 하루하루 그쵸. 긴장의 강도가 네, 좀 많이 네. 세졌어. 그렇죠. 뭐가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너무 편하게 지냈어. 네, 이제 긴장감이 빡 들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야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투자한다라는 마음으로 관심 탁 안테나 빡 세워가지고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버엔딩 스토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문제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